어릴 적에 레고 블록을 조립하면서 놀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모난 부품을 조립하면 멋진 자동차도 나오고 집도 만들어집니다. 쓰기 54번도 레고 블록처럼 부품을 만들어서 답안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가능해? 진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54번은 논리적인 글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연습하는 방법까지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다국어 자막을 지원합니다.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막을 켜고 봐주세요. 레고처럼 부품을 만들면서 답안을 조립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나눗셈으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54번은 700자를 써야 됩니다. 보통 서론, 본론으로는 질문 1의 답, 질문 2의 답, 결론으로는 질문 3의 답, 이렇게 4개의 문단으로 작성합니다. 700자를 다 쓰기는 어려우니까 640자를 기준으로 계산할게요. 4문단으로 나누면 한 문단에 160자씩 쓰면 되죠? 한 문장이 보통 40자 정도 되니까 4문장을 쓰면 되겠네요. 서로는 본론과 다르게 만들어야 하니까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할게요. 본론과 결론은 3개의 질문에 대해서 각각 문장 4개를 만들면 됩니다. 문장은 먼저 문장의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으로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시죠.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문장의 부품은 바로 주체, 키워드, 주제입니다. 먼저 부품을 만드는데 2단계를 거칩니다. 1단계, 주체별로 키워드를 적습니다. 조금 어렵죠? 뒤에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단계, 주체별 키워드들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를 적습니다. 이렇게 문장의 부품이 만들어졌으면 3단계, 부품을 조립해서 문장으로 만듭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보통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을 주체라고 하는데요. 답안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 주체를 중심으로 하나를 쓰는 거예요. 주체를 정하고 나면 그 주체로 생각이 좁아지니까 뭘 써야 할지가 훨씬 쉽게 정리됩니다. 그렇게 나온 주체별 키워드가 바로 레고 조각들이 됩니다. 주체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세부 질문별로 3개씩 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6회 54번의 첫 번째 질문을 보면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이 직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의 장점은 무엇인가이네요. 장점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직장에서의 주체니까 직원, 팀장, 사장을 생각해 볼게요. 주체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었는데요. 카드를 넣어 놓을 거니까 이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장점에 대해서 주체별로 키워드를 적어 볼게요. 직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면 직원들에게는 뭐가 좋아지나요?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팀장은 팀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니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장은 핵심 인력 관리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자율성이 보장될 때의 단점은 주체를 바꿔볼게요. 영업팀, 인사팀, 사장으로 잡았습니다. 영업팀에서는 개인 간의 불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인사팀 입장에서는
직원 관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해결 방안은 직원과 회사, 그리고 국가로 해볼게요. 먼저 직원은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회사는 직원을 잘 교육시켜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요. 국가는 이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각각 1단계에서 나온 주체별 키워드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주제를 만듭니다. 장점을 보면요. 직장 만족도, 업무 집중도, 핵심 인력 관리가 좋아지면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제는 회사 경쟁력 상승으로 씁니다. 단점은 개인 간의 불화, 직원 관리 어려움, 부서 간 협업인데 회사 전체로 볼 때는 팀워크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제는 회사의 팀워크가 약해질 수 있다로 정할 수 있겠죠? 해결 방안으로는 직원 생산성, 교육, 제도 정책 지원으로 잡았는데요. 자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기업 문화 만들기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고 블록 조각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조립해 볼까요? 문단의 첫 문장은 주제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문장은 주체별 키워드로 하나씩 만듭니다. 그러면 각 질문별로 4개의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160자가 되겠죠? 실제로 가능한지 부품을 조립해서 중급 수준으로 답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장점부터 보면요. 먼저 주제를 앞에 적는데요. 질문을 요약하고 주제를 적어요. 직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의 장점은 회사의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쉽죠? 주체와 키워드를 3개 적었잖아요. 각각 하나씩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우선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다. 간단한 접속사를 넣었고 주체와 키워드로 문장을 만들었네요. 두 번째와 세 번째도 똑같습니다. 문장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만 약간 표현을 다르게 적었어요.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팀장은, 사장에게는 이 부분이 다르고요. 끝 부분도 약간의 변화를 줬습니다. 단점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문장은 역시 주제로 만듭니다. 접속사는 반면을 넣어줬고요. 질문을 요약하고 주제를 넣었어요. 직장에서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의 단점은 회사 내 팀워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라고 만들었어요. 어렵지 않죠? 역시 키워드로 세 문장을 만듭니다. 우선은 장점에서 썼으니까 먼저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영업팀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직원들로 인해 팀원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기적이라고 하면 본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걸 말하고요. 불화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을 말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렵지 않아요. 또한 인사팀에서는 인사 관리에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다. 회사 전체로 볼 때는 부서 간 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큰 단점이라고 할 것이다. 문장 끝부분의 표현만 조금 다르게 했어요. 해결 방안도 볼까요? 주제 문장이 마지막 문단이니까 마지막으로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들이 자율적이면서도 생산적인 기업 문화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좀 길어 보이지만 내용이 어렵지는 않죠? 키워드로 만들어진 문장을 한번 볼까요? 직원들은
스스로 생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회사는 전문성 교육을 진행하고 집중력 있는 근무 문화가 정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도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주체와 키워드가 들어가니까 논리적이면서도 긴 문장이 만들어졌죠? 이제 조립이 끝났습니다. 모아서 답안으로 정리해 볼까요? 영상을 멈추고 읽어보세요. 서론이 없는데도 542자가 나왔네요. 서론까지 추가한다면 700자 채우기는 그리 어렵지 않겠죠? 이 방법으로 연습하면 얼마든지 혼자서도 쓰기 문제 54번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문제를 찾아보는 것부터 어떤 문제를 써야 할지 공부할 게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토픽코치라는 저희가 개발한 앱을 사용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39개, 예상문제 91개를 포함해서 130개의 문제를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 알려드린 주제와 키워드를 입력하면 AI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줍니다. 주제별 단어도 알려주고 있어서 한 주제에 대해서 원스톱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올려놓았으니까요. 참고해 주세요. 오늘의 핵심 정리. 1. 3단계 답안 작성법을 익힌다. 2. 실제 54번 문제로 연습한다.